It's my life. 이번 영상에서는 전자공학부의 이현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본인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IT대학의 전자공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현열이라고 합니다. 저는 의료 영상 관련해서 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이름이 지능형 의료 영상 기술 연구실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영어로 이렇게 잘 네이밍을 해가지고 리밀리스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의료 영상 지능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인공지능 두 가지 트랙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있고, 특히나 그 두 가지 테마를 잘 엮어가지고 좀 새로운 그런 의료 기술 개발하고 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핫한 AI 활용해서 또 새로운 기법으로 또 여러 가지 기존에 하시던 연구를 또 업그레이드해서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나요? 네,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 교수님 이제 전자공학부, 저희 IT대학의 전자공학부 교수님인데, 저 처음에 이제 의료 쪽을 먹고 하신다고 하니까, 의료 쪽 하면 요즘 뭐 바이오 메디컬 뭐 이런 쪽이 연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의료 기술을 개발하시는 건, 뭐 MRI, CT 뭐 이런 걸 하시는 건가요? 좀 전공 분야를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의료 영상 기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전 박사학위 전공을 MRI 영상법에 대해서 전공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뭐 MRI 하면은 병원에서 신체 내부를 촬영하는 영상 도구 뭐 이렇게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요 기술이, 요 장비가 굉장히 좋은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CT나 뭐 초음파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엑스레이나 이런 여타의 의료 영상 장비에 비해서 조금 동작하는 방식이 좀 더 복잡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다양한 어떤 그 형태의 영상들을 똑같은 사람 내부지만 다양한 그 관점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좀 제가 매력을 느껴서 이쪽 전공으로 뛰어든 것 같고요. 그래서 새로운 MRI 영상법을 개발한다 하면은 사실 의사 선생님이 영상을 봤을 때 판독하기 좋아야 되는 게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은 영상의 질이 좋아야 되는 거고, 영상의 질이 좋다라는 말은 영상 신호가 고해상도여야 되고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SNR이라고 해서 영상 신호가 고신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측면이 있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목표가 촬영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MRI 찍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찍어보지는 않았고, 뭐 네네. CT, 초음파 이런 걸 해본 네네네. 것 같아요. 근데 네네. MRI는 아직 안 찍어봤는데. 네. 그래서 CT 초음파 하면은 금방금방 순식간에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MRI는 기본적으로 10분, 20분 단위로 촬영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단점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는 그런 긴 촬영 시간을 가능한 한 짧게 줄이되, 그 전에 말씀드렸던 고신호는 유지하면서 해상도도 또 유지하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연구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나온 김에 CT하고 MRI 초음파가 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다 우리는 그냥 네. 찍는 거라는 네네.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만 하고 네네. 있는데. 동작 방식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일단은 전자기 스펙트럼이라고 있는데요. 빛의 이제 스펙트럼 분광화하면은 아주 짧은 그 파장을 가지는 영역부터 해서 아주 긴 파장을 가지는 영역까지 폭이 넓은데, 그 와중에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은 굉장히 1%도 안 되거든요. 그 엄청나게 넓은 그 스펙트럼 영역 안에서 특정 영역의 파장만 활용을 하거든요. MRI, CT, 초음파 활용하는 파장대가 다 다릅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다르고요. C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에 기반해서 촬영을 하거든요. 굉장히 에너지가 높습니다. 엑스레이 촬영해보시면 뼈 성분은 하얗게 나오고, 이런 물컹물컹한 애들은 까맣게 나오잖아요. 그게 어떤 예. 이제 아까 말씀 파장, 그 차이로 해서 색깔이 그렇게. 예, 맞습니다. 예. 뼈 성분이 엑스레이를 흡수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영상의 대조도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MRI 같은 경우에는 이제 RF 대역에서 동작한다고 하는데, 이게 RF라고 하면은 라디오 주파수, 라디오 프리퀀시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하실 때 FM 라디오 뭐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100점 몇 메가헤르츠, 뭐 99점 몇 메가헤르츠 예. 이렇게 나오냐는 본인들의 방송 주파수를 딱 그 정도 영역에서 동작하는 장비가 MR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음파는 말 그대로 음파인데 약간 좀 음파보다 센 조금 음파를 더 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파장이 다 다릅니다. 주파수 대역이 다 다르고. MRI는 그럼 몸에다가 어떤 파장을 쏘는 건가요? 그것도 그럼?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그 MRI의 동작 원리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생체 내부에 물이 되게 많잖아요. 물.
네. 인체도 뭐 한 60-70%가 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 수소, H2O 중에 수소 원자를 신호의 원천으로 삼아서 신호를 끌어내거든요. 수소 분자를 흥분시켜가지고 가만히 있는 애를 흥분시켜서 뭔가 에너지를 만들게 하는데 그때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RF 대역에 있는 그 에너지입니다. 우리가 몸이 예. 70%가 이제 물이니까 그 H2O 거기서 H 네네. 그거를 자극시켜서 거기다 이제 신호 같은 걸 쏘면은 거기서 들어오는 뭐 이제 반응을 네, 반응을 측정을 하는 측정을 것입니다. 해서 그럼 아픈 부위다, 뭐가 이상이 있다. 그럼 그 신호가 다르게 오는 건가요? 신호가 다르게 옵니다. 그러니까 컨트라스트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 MRI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똑같은 이런 신체 내부지만 이거를 하얗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촬영하면 하얗게 볼 수도 있고 어떻게 촬영하면 까맣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뭐 중간 영역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요게 질병하고 정상적인 조직에 구분을 해주는 데 있어서 특정 촬영 기법을 사용하면 이게 더 잘 구분된다. 혹은 또 다른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은 어떤 촬영 기법을 사용하면 더 잘 구분이 되더라. 뭐 이런 게 다 있습니다. 그걸 주로 연구하시는 분야가 이제 그런 분야를 하시는 거고. 그렇죠. 이제 어떤 질병에 더 잘 어울리는 새로운 영상 기법을 만드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MRI는 이제 3차원으로 이걸 뭐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던데. 네네네. 전에 해보잖아요. 또 뭐 초음파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CT나 이런 걸 보면 의사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뭐 보시면 뭐고 이런데 뭐 약간 뭐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네. 아까 말씀 컨트라스트 흰색과 검은색의 대조만 보이는데 네네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걸 보면서 이제 그 색깔의 대조로서 뭐 세포가 이상이 있는지 조직에 이상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거군요. 네. 그 판단하는 영역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네. 그걸 잘 판단하게 알 수- 도와주는 일을 기술을 이제 이제 저희가 그걸 개발하시는 건데 네. 그럼 꼭 흰색 검은색만 볼 수 있는데 기술이 개발되면 더 색깔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의료 너무 영상 좀- 자체는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해서 그레이 스케일 그레이, 회색? 네네 회색 스케일이라서 그 영역에서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컴퓨터 저장 장치가 보통 요즘에 메모리 쓰면은 8비트 메모리, 뭐 16비트 메모리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 내부에서 0과 1 사이를 잘게 쪼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비트라고 하면 256등분을 할 수 있고요. 2에 8승 해가지고 0부터 1 사이를 256등분 해서 0이 뭐 까만색, 1이 완전히 하얀색. 그 사이에 이제 회색이 뭐 이제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죠. 예. 그 사이에서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회색이 256까지 회색이 있는 겁니다. 예, 256이 하얀색입니다. 완전히 하얀색. 하얀색이고 네. 회색의 명도가 달라지면서 네네네.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네. 판독하시는 의사분들이 이제 맞습니다. 이게 진하다 아니면 네네네. 조금 더 흰색에 가까운 네네네. 회색이다 그러면 이제 예. 뭐 괜찮다 아니다 뭐 이렇게 그런 판단하는 거죠. 네네네.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정밀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그런 영상 기법들을 네. 이제 전자공학적으로 응용해서 하시는 그렇습니다. 그런 연구라고 이제 그런 쪽을 하시는 네. 거고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뭐 메디컬 이쪽 되게 수요도 많고 많이 기술이 개발되는데 교수님 연구하시는 건 상당히 좀 그쪽하고도 연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이제 1차적인 목표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한테,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계속 앞으로도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의료 그런 기술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 뭐 나름대로 가치는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MRI 뭐 보면은 거기 이렇게 막 팔 위로 올리고 이렇게 쑥 뭐 동굴 같은데 쑥 들어가고 막 네네네. 잉 소리 나고 네네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약간 폐쇄공포증 같은 것도 느낀다고 그러고 그러는데요. 예. 그런 소리가 이렇게 꼭 나는 이유는 뭐 이렇게 뭐 네네. 음파를 싸서 그런 거. 아, 네. 그게 사실 또 MRI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시끄러운 거예요. 네. 네. 시끄럽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작하는 원리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MRI 동작하는 데 있어서 수소 원자를 타겟팅해서 자극시켜서 예, 신호를 받아낸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얘들 위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 위치를 구분해낼 때 사용되는 원리가 전문 용어로 하면 그레디언트라는 건데 그레디언트 코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면서 그 전자기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걔가 이제 그 전자기파가 만들어지는 소리가 네네. 그런 그 녀석이 보어 있지 않습니까? 네. 보어에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가 이제 그런 뭐 이런 소리인데 요게 촬영 기법마다
이 그레디언트가 플레이되는 그런 스키매틱이 다 다르기 때문에 MRI 촬영해 보시면 아마 어떤 때는 이런 소리가 났다가 좀 있다가 또 다른 소리가 나고 막 이렇게 변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은 실험 이제 해서 이렇게 뭐 영상 기법하고 MRI 그런 촬영 기법을 개발하면 직접 촬영도 해보시는? 아, 저희는 촬영 많이 하죠. 인체에 큰 피해가 없으니까 네네네. 이제 사용하고 있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뭐 완전 기빨리는 느낌 이렇게 네네. 그런 거는 근데 몇 번 들어가면 금방 적응돼서. 적응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면 바로 잡니다. 이렇게 시간이 근데 이렇게 그런 자극시키고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이제 반응을 측정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고. 네네네. 맞습니다. It's my